안녕하세요. 주호일의 오하입니다. 오늘은 라푼젤을 들려드릴 텐데요. 라푼젤은 독일 지방의 설화로 이를 그림 형제가 채집해 동화로 각색해서 1812년에 동화집에 수록했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줄거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신한 아내가 상추가 먹고 싶다고 투정 부렸는데 상추를 구할 수 없었던 남편은 불가항력으로 옆집의 텃밭에서 상추를 훔치는 일을 몇 번 하다가 그만 집주인인 마녀에게 들키고 맙니다. 마녀는 이 밭의 상추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다 가져가도 좋다고 하며 그 대가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거래를 제안하죠. 남편은 만약 우리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후 딸을 얻게 되었는데 아내가 먹은 채소의 이름을 따 이름을 라푼젤이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녀가 찾아와 옛 약속을 말하며 라푼젤을 데려가 입구도 계단도 없는 높은 탑에 가두어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라푼젤은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푼젤은 길고 아름다운 장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왕국의 왕자가 탑 아래를 지나치다 라푼젤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입구도 계단도 없는 탑이었기에 올라갈 방법이 없었으나 마녀가 라푼젤의 긴 머리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똑같은 방법으로 탑에 올라갑니다. 원작에서는 왕자를 만나면서 사랑과 성적 쾌락을 알게 된 라푼젤이 이후 마녀가 외출할 때마다 왕자를 불러 여러 번 성관계를 한다고 묘사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마녀는 라푼젤이 왕자를 몰래 만나 임신까지 한 것을 알게 되자 라푼젤의 머리를 잘라 쫓아냅니다. 마녀는 이후 자신이 잘라낸 라푼젤의 머리로 왕자를 유인한 후 높은 곳에서 그를 떨어뜨립니다. 왕자는 가시덩굴에 떨어져 눈이 멀게 되지만 라푼젤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라푼젤 그리고 자신과 라푼젤이 만든 아들과 재회했고 라푼젤은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 눈물이 왕자의 눈에 떨어지면서 왕자가 시력을 되찾고 그들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 사랑을 이룹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왕자가 이후 라푼젤의 친부모를 찾아주고 마녀가 천벌을 받기도 합니다. 네.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라는 소재 때문에 화장품 등 각종 상품의 이름이나 소재로 차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백설공주, 인어공주 정도 되는 인지도를 가진 메이저로 여러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각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백설공주와 인어공주, 신데렐라 정도의 위상급 공주들보다는 살짝 딸리는 느낌이 있죠. 이후 디즈니의 2010년작 영화로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젊은 주인공 여성을 핍박하는 마녀라는 소재는 어느 동화에서나 흔한 소재이나 그런 것 치고는 마녀가 라푼젤을 의외로 나름 잘 대해줬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푼젤을 가둬두고 그녀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이 둘을 유사 모녀 관계로 보고 여성에 대한 억압적 모정에 대한 이야기로 각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이자 부모의 통제하에 들어가며 특히 사회 진출이 쉽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우 사실상 자신들의 세계가 가정이라는 좁은 환경으로 국한되곤 합니다. 이 좁은 세상 안에서 자식에게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 특히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되는 미혼 여성에게 이런 억압이 더 강력하게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는 디즈니 라푼젤이나 강경옥의 단편 라푼젤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원작에서 마녀가 라푼젤에게 남자를 유혹해서 죽이는 일을 시키고 왕자와 함께 도망갔다가 마녀가 이들의 친부모를 죽이고 라푼젤이 자살한다는 잔혹동화도 퍼져 있습니다. 제가 알던 라푼젤의 줄거리와 엔딩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요. 저는 그냥 나무위키에 담긴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호일의 오하였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